그러니 얼마나 그 시절 그 조선시대 탕관 우리들이 백성을 억압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또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 했던 관리들도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이지야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창고는, 그러니까 한양 경복궁을 말하는 거죠. 경복궁에 있는 창고는 한계가 있고 궁핍한 고을의 요청은 무궁하다. 현금과 현물을 통한 가난구제 책은 비현실적 비현실적인 것임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가령 나눠줘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있는 걸 펴주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 퍼줬는데 다 떨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지야는 즉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청에서 벌어진 각종 행정행위는 토종유고라는 1720년에 기록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와 정약용이가 19세기 초에 이유원이라는 사람이 19세기 후반까지 두루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에 의하면 이 고린청의 역할이 엄청 컸던 것입니다. 고린청이라는 명칭은 아산에 전승되는 이름이죠. 지금까지 아산에 전승된 이름이며 기록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원은 고린청을 영남의 기근이던 1570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실제와 활용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지금 아산에는 그 당시 그 이지야미가 세웠던 아산에 있었던 고린청에 대한 것은 이 아산에 있는 영인초등학교 구내에 그 아산현청 정문인 예민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고린청의 정문, 그러니까 흔적은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장소가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가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비는 분만 놀리고 백성은 자기와 상점 먹을 것을 책임지던 시대에 이지야미의 이 뚜벅뚜벅 발로 뛰며 비선비적으로 살았던, 즉 이것이 개혁이고 혁신이고 진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진보인 것이야.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백성을 위한 자기의 이 역할을 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 관할에 있는 관청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이 백성들, 지금의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지금 이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선거지만 이 사람들은 작은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그들이 이 당시의 그 조선시대에 이 당시의 이지양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망가진 사람은 희복 불가능한, 이 시대도 이런 선구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없어. 이 관리들이 자기들 욕심 채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이 백성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 이 사람들한테는 표될 때 위에는 아는 채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과 딱 맞았대요. 조선시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 이후 얼마 안 있어가지고 왜군이 쳐들었어요. 왜군 쳐들었는데 왜군이 한양성까지 적은 시간에 빠른 시일에 한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는 관리가 이러니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안 받으니까 탄수에 들어서 한양성이 함락된 겁니다. 그 결국은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나라 조선의 왕이었다는 선조는 그 명나라에 가서 살으려고 했었어요. 거기서 귀화를 안 받아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썩은 건데, 조선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도 아닌 거예요. 나라도. 그런 중에도 이런 난세의 영웅이 있었던 겁니다. 이지암 같은 영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578년 7월 그 선지적인 행정가 이지암이는 죽습니다.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지 2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망 소식은 곧바로 조정에 보고가 됐습니다. 천리의 존망 여부를 가능하게 될 그의 상소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578년 7월 24일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미가 이렇게 아산 현감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이지엄은 부모가 묻힌 선산에 안장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보령에 선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날을 흔히 내다봤던 초능력자 이지엄은 왜 57살에야
관직에 올랐나?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적인 사람이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으면 나라에 많이 기여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그런 데는 그의 친구, 둘도 없는 친구 있었는데, 둘도 없는 친구가 그 안명세라는 친구입니다. 안명세라는 사람의 친구의 죽음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안명세는 명종 때 홍문관 정자라는 그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대윤과 소윤이 권력 투쟁을 벌여 소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권력 다툼에서 지면은 진쪽은 완전히 몰살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소윤은 대윤한테 이기고 나서 권력 투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아주 잔인하게 압살을 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아니에요. 그냥 뭐 뿌리째 뽑은 거야. 뿌리를 뽑은 겁니다. 그 전말을 사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관리를 말하는 거죠. 사관 안명세가, 그러니까 그 이지엄이 친구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 저항한 사람과 저항당한 사람과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죽었으니까. 그 억울함에 대한 거, 또는 이 사람이 그 갔다가 상대한테 위해를 가한 거, 그러니까 이긴 소윤도 이긴 사람한테 부당하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위해를 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갖다가 이 사람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 그 소윤 중에 조금 부정적으로 기록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 행위를. 그러니까 이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안명세는 소윤에 의해 목이 베어 처형당합니다. 이 기록이 1548년 2월 14일자 명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지엄은 그날 서로 손을 잡고 연결을 하고는 옷을 찢어서 발을 싸매고 달아납니다. 이후 그는 이 소윤, 즉 권력을 진 자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김에 고짓 미치광이로 세상을 등지게 되죠.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토정비결이라는 것을 갖다가 쓰게 된 시기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갖다가 이제 벼슬을 갖다가 뜻이 없고 이것저것 그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려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런 거를 갖다가 한 것 같아요. 이 토정비결을 만든 것도 그거 따지고 보면 백성들을 그만큼 안쓰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모범행정가 이지함이 웅지를 펼치지 못하고 이러한 사건이, 그러니까 친구
죽음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건들, 그 시기의 그 사건이 표시를 못 해가지고 나이를 갖다가 많이 들 때까지 뜻을 펼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환갑을 넘긴 신참노 행정가가 현장에서 느닷없이 죽게 된 이유입니다. 늙은 나이에 벼슬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환갑을 넘겼다라는 건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16세기 그 숱한 영웅들이 난세를 바로잡지 못하고 기러기가 높이 날아 화살을 피하듯 세상을 버리고 산골짜기에서 뜻을 웅지를 펼치지 못하고 죽은 이유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힘으로 호령하고 말로 치국을 하는 자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지금이 난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에 유리한 말을 하지 권력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중에 심지어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쓰고 하는 등 그 도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따끔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는 뭐 법무장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도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해요. 권력진 자의 말 몇 마디면은 없던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와중에 그들을 견제해야 될 야당 정치 세력까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헌법 개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헌법 개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모레 선거죠. 4월 15일 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그동안에 이 정권에서 실정을 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 누구 하나 갖다가 얘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 개정을 갖다가 야당에서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야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이념도 없고 아무런 소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당이 된들 견제가 될 것이며 여당이 되면 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개인을 갖다가 뜯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조직으로서 움직일 때는 사람 같은 짓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머리에 든 것이 있고 지가 아는 것이 있고 그러면 지 잘못된 것도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에서는 지적을 못하고 행여라도 잘한 게 있으면 아부하는 말은 엄청 잘합니다. 이러한 난세에 그나마도 나온 것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버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야당도 지금까지 지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야당 지금 다 전멸했습니다. 윤석열이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아무런 힘이 안 돼줘요. 이 선거 끝나면 윤석열 생명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선거에 이겨도 문제고 저 때문에 볼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선거 이길 가능성이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이겨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이 공천한 이 후보자들이 사실상은 권력층에 가까운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야당을 우파라고 지금 보는데 야당이 우파 야당이 없어요. 보수 우파 이 지들 스스로도 중도라 그럽니다.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갖다가 저쪽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다 공천을 했어요. 그 좋다고 공천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이들은 그 보수 우파 세력을 그 우로 몰아붙여 버렸어요. 오히려 야당에서 그거 붙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배제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 세력은 적습니다. 작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이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버티면은 작은 것이 강할 수도 있는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강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작은 야당마저도. 그래가지고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난세에 세상을 갖다가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지러운 말을 어지럽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참 혼란도 많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